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강좌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강의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하고 자기의 병이 왜 왔는가, 자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정신 구조는 어떠하며 어렸을 적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그 상처가 자신의 성격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등등 모든 점을 알게 하고 이 강의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의 의사가 되도록 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길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886년 프로이트 시대가 개막된 지 120여 년이 됐는데 이 120년 동안에 우리 지구나 사회는 너무나 큰 변화들이 많이 생겨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시대의 학설과 연구만 가지고는 도저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프로이트 이래에 비엔나의 그의 제자들과 영국, 스위스, 또 프랑스, 미국의 후학들이 이 개성해서 발전시킨 이론을 모조리 섭렵해가지고 그 이론의 바탕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국을 둘러싸은 국제 정치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한국인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삶, 헬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이 갈등 심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등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며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문화가 다른 이 문화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거기에 앞서서 우리 한국은 그러면 1945년 이래 서양을 지금 닮으려고 아주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러한 과정에 한국인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2009년 금년에 볼 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살살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한국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약 89만 1,341명이 사는 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뭐 주로 사는 데는 요 안산이라든가 또 경기도 지방에 많은 걸로 되어 있고, 또 일부분은 저쪽에 김해 근처라든가 이 근처 있고, 또 결혼해 오는 사람들은 농촌에도 퍼져 있는 모양인데, 현재 통계 잡힌 사람들은 89만 1,341명인데 여기에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이 약 20만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장 김형호 의장이 추측하는 바는 현재 약 115만 명이 한국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어도 우리 한국 조선족이 있죠. 조선족이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 있죠. 그 조선족이 압도적으로 많은가 봐요. 조선족이 현재 50.8%. 그러니까 전체 이민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약 반 이상이 조선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 또 날라온 사람들이, 날라온 사람들이 28.5%.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남아라는 게 어디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등지에서 날라온 사람들이 이렇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많이 날라왔는가 봐요. 많이는 아니라도 중국에서도 7.2%. 몽골에서 3.5%. 뭐 등등. 그 외에도 심지어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와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에서도 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막 5월 초에 충남대학에서 그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발표를 해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을 우리가 잘 대해야 되나요? 마구잡이로 대해야 되나요? 잘 대해야 되죠. 잘 대해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인상을 갖고 자기네들의 뜻을 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무엇을 우려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공산권에서 온 사람들, 공산권이라 하면 어딘가요? 중국이나 조선족이라든가 중에, 대부분은 안 그렇고, 그러나 극히 일부가 이심스러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염려되는 바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이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 이슬람이 어디죠? 이슬람권이 특히 파키스탄, 또 파키스탄 옆에 있는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중에는 통계는 안 잡혀 있습니다만 일부는 탈레반이 있죠. 탈레반. 탈레반이 뭐죠? 탈레반. 테러 단체. 탈레반들하고 손을 잡고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어서 또 결혼을 한답니다.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한데 그 원래 이슬람권은 너희까지는 들 수 있는 모양이구만. 근데 그 중에 하나로 한국 여자를 택해가지고 살면은 고마운데 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혹시 결부가 되면은 한국에 탈레반의 거점이 생겨나면은 안 될 일이라는 그러한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안 그런데 극히 일부에 그럼 왜 한국에 탈레반의 거점을 하려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정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프가니스탄이라 하네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본거지였는데 지금 이것들이 파키스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모양이라. 파키스탄, 바로 옆에 파키스탄이 있죠. 그런데 파키스탄에 살살 가서 이민처럼 살다가 이것이 지금 파키스탄에도 탈레반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처음에 수가 얼마 안 될 동안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조금 늘어나자 지금 파키스탄이 상당히 위험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서 한국이 좋다고 살러 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또 이들과는 어떻게 갈등 심리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취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은 우리 한국도 1945년 이래 오늘날까지 서양 문화를 닮으려고 서양 문명을 향해서 다름박질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은 되었지만은 어떻게 됐나요? 분단을 당했습니다. 그거는 2차 대전에 전쟁에 이긴 서양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분단을 시키게 되었고 북한은 무엇이 들어왔나요?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남한은 무엇이 들어왔나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는 그때부터는 꼼짝없이 서양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막 거진 강요되다시피 해온 지난 60여 년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여 년 동안에 1945년 이래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동양의 문화권에서 동양식으로 살아왔는데 얼마나 살아왔나요? 동양식으로? 5천년간, 5천년 내지 6천년, 7천년 동안 순 동양식으로 살아왔는데 1945년 이래 갑자기 우리를 서양식으로 살도록 이런 제도화와 정치 체제와 이런 것이 우리를 휘몰아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간 동양식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서양식으로 와서 양복을 입어라, 머리를 깎아라, 구두를 신고 다니라, 넥타이를 매라, 이래가지고는 서양식으로 사는 동안에 무엇이 생겨났겠습니까? 예? 무엇이 생겨났겠나요? 예? 그러니까 문화적 갈등이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문화적 갈등. 참 그야말로 헌팅턴이 말하는 칼추럴 쇼크, 시빌리제이션 쇼크가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칼추럴 쇼크. 그래서 알기 쉽게 말하면은 민물 고기가 갑자기 바다 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갑자기 바다로 가면은 죽게 되죠. 그것도 아주 서서히 하루씩 갔다가 또 민물로 오고 이래 하면 모르겠도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지면은 살지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천 년간 동양의 전통과 정신에 살아오던 우리였는데 갑자기 서양화되고 서양 문화화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적 갈등,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는 하도 60년간 서서히 일어나서 모르는지 몰라도 수천 년 만에 살던 것이 갑자기 서양화되는 가운데서 많은 우리가 지난 60년간은 쇼크의 연속이었다고 봅니다. 쇼크의 연속.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매일 자고 일어나면 쇼크, 이런 것이 닥쳐온 역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였건만은 그 적응 과정에서 적응 과정이 잘 되었겠나요? 어떻게 했나요? 예? 어댑테이션, 적응 과정이 잘 되었겠나요? 어떻게 했나요? 예?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어.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이민족의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지난 60년이 주마등처럼 지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쇼크를 받고 문제가 이 사회에 생겨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말하면 100시간 이상 말해야 되는데, 한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됐나요? 자유민주 정치가 어떻게 됐죠? 예? 정치가 잘 내려옵니까? 이승만 박사부터 내려올 때 잘 돼 가나요? 예? 대통령 한 명이 망명을 했습니다. 누가 망명했나요? 이승만 박사가 망명을 했고, 두 명이 어디 갔나요? 예? 감옥에 갔어요. 두 명이. 대통령이라 사람들이 두 명이 감옥에 가고, 또 두 명의 아들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두 명의 아들은 어느 아들이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한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죠. 예?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저께 그 박연차라고 있죠? 연차적으로 말을 보내가지고 하는 사람. 박연차가 검찰에서 노 대통령을 만났는 갑대. 만나가지고 그래. 나도 있는 그대로 불기니까 대통령도 그대로 말하시오. 이런 모양이라. 박연차가 그 생긴 게 또 뭐라고 어떻게 생겼나요? 예? 멧돼지처럼 생겼죠. 생겼는데 그래 말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이고, 나는 대지를 안 하겠다고. 이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래 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검찰총장도 아마 노무현 씨가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 또 동양에는 을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임명해주고 한 사람을 어떻게 쳐나. 이런 심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지 이 구성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는데, 다른 고민이 아니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어떻게 쳐나 하는 고민이 앞에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에 아주 스무스하게 해온 게 아니라 정치가 대통령이 한 명이 망명, 두 명이 감옥, 또 두 명은 아들들이 감옥, 한 명은 대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볼 때 얼마나 엄청난 파도를 겪었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공화국이 또 몇 번 바뀌었나요? 60년간에 공화국이. 예? 소위 말하는 공화국이 몇 번 바뀌었나요? 6공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는 뭐 붙이질 않았지만은 7공화국 이렇게 될 정도로 공화국이 이렇게 60년 동안에 같은 나라에서 공화국이 바뀌어왔고, 헌법이 몇 번 바뀌었나요? 헌법. 예? 헌법이 몇 번 바뀌었나요? 예? 헌법이 여러 번 바뀌고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는 동안에 이런 일반 서민들, 일반 한국인들은 편안하겠습니까? 이런 소용돌이를 치는데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한국인은, 일반 한국인은 갈등 심리가 아주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난 60년간 한국인들은, 우리는 모르는 사이지만은 갈등 심리가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스트레스가 계속 일어나고, 이걸 견디면서도 이렇게 잘도 살아가는 거 보면 확실히 한민족이 위대한 민족인가. 어쨌든 갈등이 오는데, 현재 보면, 그러나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알코올 중독, 이 갈등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세계 제1입니다. 전에는 옛 소련이 세계 제1이었는데 지금은 단연 한국이 앞섰어요. 알코올 중독, 자살이 또 세계 제1로 올라오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겉으로는 돈도 벌고 아파트도 사고 심지어 차도 몰고 다녀요. 그러나 갈등 심리는 쌓여만 가가지고 자살이 많고, 요새는 또 혼자 죽기는 힘든 모양이죠, 아마.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나요? 강원도로 가죠. 가가지고 거기서 뭐 5명, 6명 자살을 하는데 왜 강원도로 가나요? 왜 강원도로 갑니까? 예? 강원도라는 것은 옛날 개발되기 전의 상태, 그리고 고향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모두가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맞에 부르고 자살의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심지어 부부 갈등이 심해져 와가지고는 전 세계에서 최고 이혼율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혼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많은 부득이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가정 부분에 가보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이혼 대기자들이. 양쪽 다 무엇이 있나요? 변호사가 가방 들고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런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 또 범죄는 어떠냐? 범죄는 어느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한국은 전에는 범죄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기상천외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강호순이 사건 그런 게 있죠. 강호순이라고 있지 않나요?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게 있냐면, 어젠가 신문에 났는데 또 고등학생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모이잖아. 그래가지고는 뒷땅에 파묻어 놨다가 요번에 들킨 모이구만. 이런 거. 또 이 딸이 어머니가 가해비를 안 준다고 또 어머니를 죽인 거. 이런 전에는 상상도 못할 범죄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적인 눈에서 보면은 소위 정상적이라고 하는 한국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인격이 통합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격 통합이 금이 가고 있다 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오후에 한 말이 또 다르고 또 아주 언제는 좋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더니 또 저녁이 되면 싹 달라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을 관찰해 보니까 조금 전문가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는 사회분열증이 오고 있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 사회분열증. 사회가 통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가 여기저기 금이 가고 분열의 조짐이 오고 있고, 또 이런 걸 고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국가로 말하면 어디에서 고쳐야 되나요? 예? 정부나 국회에서 고쳐야 되는데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어떻나요, 지금? 예? 예? 어떻죠? 국회가 잘 돌아가나요? 예? 국회 자체가 분열되고 막 톱으로 뭘 써는 사람, 동료 이분의 각막을 찢어 놓는 사람, 또 입을 막으려고 아가리를 또 막는 사람, 별의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이거 국회가 아니라 동대문 시장 깡패들이 하는 짓이다.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그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현상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110만 명 이상이 외국인 이걸 좋다고 지금 살러 와 있어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가 서양 문화와의 말하자면 만남을 통해서 지난 60년간에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을 어떻게 다뤄야 하기 전에 우리 자체 문제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형편에 놓여 있다. 그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외국인을 대해야 되고 할 처지가 아니겠나. 마치 자기 문제도 해결 안 된 사람이 남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를 되찾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